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이 아이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. 제가 영상을 찍는 시간이 오전 0시 15분입니다 11월 12일이요 제가 어제 좀 약속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늦게 찍게 됐습니다. 유중이 끝나고 나서 유중 청약 이틀째에 주가가 또 빠져버리면서 많이 걱정이 좀 있으셨을 텐데요. 바로 좀 이렇게 퇴근하시고 보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지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좀 합니다. 많이 좀 영상을 기다리셨을 텐데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 아이디의 청약이 드디어 끝났고요. 이 상황에서 어떤 그 추후에 대응 방안이 있을 것이냐가 가장 좀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 현재 지금 보시는 이 아이디 차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업종 차트, 그러니까 지수 차트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우선은요, 이게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. 일봉 차트로 쭉 한번 이렇게 길게 빼서 보면 몇몇 구간 좀 패닉셀이다 라고 할 정도로 급격하게 좀 빠졌던 구간들이 있습니다. 여기도 그렇고요. 물론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. 코로나 팬데믹이 급격하게 퍼지자마자의 상황이었고, 이런 구간에서도 있었고요. 여기도 있었고, 쌍바닥 만들면서 좀 계속 이렇게 흘러갔던 구간이 있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말 이 지수가 잘 받쳐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또 바꾸고 해서 이렇게 잘 왔었지만, 이번에 이 지수를 좀 보면 사실은 어디서 바닥을 잡을까라고 걱정이 될 만큼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았죠. 미국의 지수가 많이 상승하는 반면에 국내 지수는 좋지 않았습니다. 그럼에도 지금 보면 제 견해로는 이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을 좀 잡고 하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좀 만들고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미 한 2900포인트 초반대면 어느정도 지지라인을 형성해야 되는 라인이라고 좀 보고 있고, 그 하단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, 지지를 한번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한번 바닥을 잡았고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렸다가 여기서 반등을 한번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반등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, 코스피나 코스닥이 반등을 한다면 결국에는 그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 3,000개 넘는 종목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, 이 구간대 계속 하락했던 종목들이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와 있다, 이렇게 좀 한번 되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입니다.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바닥을 지지했다 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. 여기서 물론 양봉이 좀 출현을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밀려서 잘못하면 96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가 있고요. 하방으로 열려 있고요. 만약에 좀 반등이 나와서 이내 한 122평선까지 돌파하는 수준의 양봉이 좀 나와준다면 한 980포인트, 뭐 990포인트 될 겁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지난번 고점 이 1000포인트 정도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코스닥은 하방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지점이다 해서 들어가서 새로 진입하기에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구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, 코스피는 반면에 좀 바닥을 잡은 느낌이다. 그래서 여기서 반등의 양봉이 좀 출현이 된다면 쌍바닥을 좀 만들고, 이번 주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좀 괜찮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좀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 아이디는 이렇습니다. 우선은 오늘 청약이 끝났습니다. 청약 끝난 결과는 공시를 통해서 이미 나왔는데요. 약 그 청약 주식 수가 적지 않았죠. 2억 2200만 주 정도 청약이 발행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, 약 47.36%인 1억 514만 1700주만 청약이 완료가 됐습니다. 그렇게 됨으로써 청약으로서 조달해야 되는 자금의 반 정도만
이 부채를 갚고 뭐하고 하는데 쓸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. 사실은 유상증자 보통 청약일 전이라든지 그런 때에는 보통은 이 30% 할인되는 가격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큼의 수급이나 혹은 반등, 재료를 통한 어떤 이슈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, EID는 두 번의 유상증자의 청약일자를 기재정정을 통해서 변경을 했음에도, 딜레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어떤 눈에 띄는 그 매력적인 청약의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이미 EID가 굉장히 좀 재료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고 이미 큰 좀 시세를 두 번 정도는 냈기 때문에,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이 유상증자 청약 전에 한번 저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을 비껴 나갔고요.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청약일이 끝났고 납입일이 15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그게 잘 무난히 그냥 청약 받으신 분들이 내고,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 실제로 상장일인 26일에 과연 뭐 어떻게 될 것이냐,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뭐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. 좀 아쉬운 흐름이고요, 사실은. 아울러서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WHO의 승인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냥 언론을 통해서 뭐 될 것이다, 돼야만 된다, 뭐 푸틴이 뭐 언급을 했다라든지.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라는 거죠. 그 부분이 좀 어렵다, 판단하기가 어렵다 보여지고, 긍정과 부정이 있다면 뭐 한 49대 51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보면 7대 3으로 부정적인 쪽의 의견을 들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정말 뭐 세력 혹은 뭐 부티크 어떤 이 주가를 그동안 강하게 매집했던 주체가 있다면 지금 이런 하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은 그런 하락이 나왔고, 가격 조정을 약 300원에서 마치고 기간 조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이 짧지 않게 나오고 어떤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재료를 통해서 양봉이라든지 거래량 실린 강한 301선의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사실은 이 마켓 계속 지금 결국에는 이 눌리면서 쌓인 물량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런 매물대들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재료가 나오지 않고선 어렵다라는 거죠.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선은 뭐 이 600원대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약간 30% 정도 되고요. 보시는 것처럼 겹겹이 지금 10%면 몇 프로씩 쭉 쌓여 있죠. 물론 이 구간대에 하락을 하면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이 있진 않고, 사실은 왜냐면 거래량이 거의 실리지 않은 식의 음봉으로 쭉 그냥 밀려버렸기 때문에, 왜냐면 강하게 금액을 뭔가 이벤트나 재료를 터트리면서 호가를 위에서 잡아먹으면서 사줘야, 또 비싼 금액에 사줘야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 가격이 잡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거는 사주는 주체는 없고 낮은 가격에 계속 물량 받쳐놓고 매수 호가에 계속 물량 받쳐놓고 지금 쭉쭉쭉 뺀 거거든요.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그래도 계속 빠지는 종목은 없습니다.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계속 빠지는 종목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만 이 빠진 후에 어떤 과연 이슈와 재료가 EID를 통해서 만들어지느냐가 하나의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일 수 있겠다,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OBV 차트를 통해서 정말 단순하게만 본다면 어쨌든 음봉에서의 거래량과 양봉에서의 거래량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양봉에서의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OBV 차트가 꺼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물론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눌릴 수도 있습니다만,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. 유상증자 청약은 그래도 어떤 이벤트나 재료를 만들어내면서 끌어올릴 거라 생각이 좀 됐었는데 결국엔 47% 밖에는 청약이 안 됐다라는 것은 일반 공모를 통해서 EID는 매력이 없는 종목으로 판단이 돼 버리는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그리고 그렇다면 이 종목에는 끝없는 하락만 있는가? 아니다. 왜냐하면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그 청약 불안감 이런 것들로 유상증자 청약이 잘 안 됐다라는
그런 기사와 이슈 때문에 더 많이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. 충분히 지금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301선이 지지가 되는 것이 그야말로 정말 마지노선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, 그런 상황에서 남은 거는 그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본다면 WHO의 승인 밖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, 그게 계속 미뤄지고 한다면 뭐 2차전지, EQ셀 뭐 이런 조금 간헐적인 재료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확신할 수 없다.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한 49대 51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지 않을까, 301선을 지지하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7대 3 정도, 뭐 3대 7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3대 7 정도로 강한 상승에 대한 어떤 흐름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으로 조금은 더 네거티브하게 바뀐 상태긴 해요.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도 그럴 것이, 이제 11월 12월 2개월 남았는데 보통 수급은 뭐 어느 주체든 연말에 가면 기관도 그렇고요, 강하게 매수를 하지는 잘 않습니다.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. 그리고 뭐 산타 랠리라고 해서 연말부터 해서 연초까지 이어지는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. 그때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그냥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, 다만 이제 어쨌든 유상증자 청약이 끝났고요. 내일쯤 되면 이 청약이 기대보다 안 된, 그래서 쓰려고 했던 자금을 다 모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주가에 반영이 좀 될 것이죠. 그게 상승이든 하락이든요. 그렇게 돼서 악재 해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악재가 좀 반영이 돼서 더 밀릴 것인지는 봐야 되겠다. 다만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다음 주가 된다면 아마도 이 지수가, 코스피도 그렇고요, 좀 상승 쪽으로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. 그렇다면 선별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승인에 대한 여부만 조금 더 뭔가 확실한 뭔가가 좀 주어진다면 이제는 바닥권에서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보면 제대로 된 이런 상향적인 흐름의 변동은 안 나왔거든요.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.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자 하락을 했다가 상승이 나오고, 하락을 했다가 상승으로 바뀌고, 하락을 쭉 하고 제대로 상승이 안 나왔다가 또 상승 쪽 추세를 들어 올리면 굉장히 금방 이게 바로바로 반등하는 좀 종목이잖아요. 지금은 전혀 그런 흐름들이 없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대로 죽는 종목은 없거든요. 아무리 정말 소위 말하는 잡주라도, 개 잡주라도 정말 바닥은 있고 고점은 있습니다. 지금은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이 이어지는지 보고 한번 내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요,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뭐 이렇다 저렇다 딱 명확히 할 수 없는 것이 주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. 수량으로 보지 않고 저는 주로 금액으로 봅니다. 오늘 뭐 1억 3,800만원 정도의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고, 어제 들어온 기간은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결국에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와 매수, 순매수의 싸움인데 오늘 외국인이 좀 털고 나가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. 뭐 하루 더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오늘 어쨌든 유상증자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 과연 그런 흐름들이 상승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지 아닐지는 한번 보시고 판단을 좀 해보시죠. 네, 요즘에 계속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요, 이 지수를 봤을 때 분봉으로 보면 이게 오늘 코스피 지수 분봉이거든요. 장 초반에 뭐 좀 반등 나오는 것 같다가 이내 밀려버리고 막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근데 오늘 이 코스피도 막판에 거래가 좀 실리면서 동시효과 때 좀 양봉으로 좀 들어와 줬고, 그나마 좀 들어와 줬고요. 코스닥도 보면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하죠. 이 10시 반 중국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전과 후로 이렇게 나뉘는데 굉장히 그 흐름이 어쨌든 뭐 이어지다가 쌍바닥 만들고 조금 서서히 좀 상승하는 추세로의 흐름이 좀 보입니다. 내일 좀 기대가 되고요. 양시장 모두 어쨌든 뭐 헝다도 그렇고 여러가지 지금 이슈들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 충분히 빠질 만큼 좀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, 이번 주가 아니라면 다음 주에는 반등이 좀 여러 종목들이 함께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은 손실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
네,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, 이 아이디는 제가 최대한 상장일까지라도 아니면 그 이후까지라도 계속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좀 눌러주십시오.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